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75번. 요 75번도 이제 분사무소 설치인데 한번 옳은 거. 하다 뭐 분사무소야 뭐 꼭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옳은 걸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꼭 저렇게 다른 법률, 농협도 중개업하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특수하다고 특수법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올 거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자, 첫 번째, 벌써 옳은 것만 찾아보라고 했는데, 틀렸네. 1번, 2번은 벌써 틀렸네. 5번도 틀렸네.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맞았겠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자, 니은번 보실까요? 니은번 보면 또 이제 정답이 바로 나오겠네. 자, 니은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아주 정확하죠. 따로급방 정말 맞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그죠? 맞았죠? 뭐 저런 문제 꼭 나오고. 자, 니은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그 문제 정말 답은 벌써 2, 3번 나왔고. 이제 확실하면 정말 아예 가도 되고. 자,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적합하면은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하는 신고필증을 맞죠. 분사무소니까 등록증 아니고 신고필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았고. 자, 1번 보시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전산에 다 뜨니까 안 해요. 오케이입니다. 자, 1번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답은 정말 3번이 맞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쪽에 이제 76번. 여기도 이제 사무소 설치인데 간단해 보입니다. 사무소 설치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분사무소 법인이 아니면 정말 줄 수가 없습니다. 1번 그냥 편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2번. 자,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기업공사와 공동을 사용할 수는 없다. 정말 악용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2번도 편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요거 이제 26회 때 나왔었다. 법인인 기업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완전 따로 국밥이라고 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정말 이 정도는 꼭 자주 나오니까 우리도 이 정도 나올 거니까 쉽게 맞출 수 있고 그죠? 이 정도면 또 쉬운 거니까 왜 또 그냥 무슨 또 의심에 쳐갖고 걔 또 몇 번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를 줘요. 시험 문제도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둘 이상 중개사무소 육사 이익에 딱 걸립니다. 자, 그런 경우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여기다 하이한다 그러면 X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는 이동 이용했던 임시 중개 시설물은 뭐 허가를 받으면 이런 소리 없습니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맞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7번도 26회 때 문제인데 괜찮아요. 보실까요? 옳은 거.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주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근데 실시할 수가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모두 다 가능합니다. 등록관청도 시도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래사고 예방 다 예방해야죠. 국가 다 등장하고 다 가서 받을 수가 있고 1번 X 교육하고 막 섞어놨는데 틀렸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그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그죠? 맞았죠? 이전하게 되면 정말 간판 철거를 지체 없이 꾸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체 없이 안 하면 간판 뜯어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에 돈은 엄청 들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공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주사로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그리고 고용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지금 1년 이내인데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 아는데 가서 또 받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입니다. 세 번째 1년 넘어야 이제 다시 받아야 하죠. 이런 문제도 정말 자주 내니까 한번 조심하시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막 섞어놨네요. 개업공사가 조직했던 사업자단체 1호를 영업하지 맙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저렇게 2년 욕하고 째려본다고 했습니다. 욕을 한번 더 해요. 2회 이상한 겁니다. 정말 쌍욕을 날립니다. 2번 이상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근데 공인중개사 갑자기 자격이 취소된대요. 이 제재가 뭐래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자격 취소가 아닙니다. 자격 취소 4개에 전혀 안 들어갑니다. 꼭 이런 식으로 제재 갖고 시비 걸면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프린트 한 장짜리 있는 거 뭐 정량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점검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잘 가다가 또 4번은 또 상당히 애매하면은 어느 것이 하다가 또 2번, 4번 찍다가 내가 찍으면 꼭 정답 피해가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엉뚱한 소리 나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중개보조는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자기 성명을 명시해서 중개대상은 저기 보조원, 커피 타는 애,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교도소 갑니다. 1학년 일반으로 소속도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8번은 좀 겸업이 나왔네요. 겸업은 한 문제에 무조건 나오고, 뭐 이건 좀 안 나올 수가 아예 없고, 라고 해서 이제 겸업도 한 문제 바로 이제 정리를 한번 꼭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편하게 이제 맞출 수가 있으니까, 요런 문제는 그냥 쉽게 얼른 가서 낼름 풀어야 됩니다. 자, 51번 이제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겸업 바로 6개인데,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겸업은 중개 보수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 제공,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이런 거니까 겸업은 중개 보수가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업용 문장으로만 냅니다. 용도가 맞아야 돼. 상업용 건축물, 상가 그래도 괜찮은데 상업용 건축물이지. 여기다 이제 농업용, 공업용 맨날 써봤고요. 그리고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농업용 안 돼. 뭐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공업용 공장 안 돼. 입니다. 공업용 건축물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및 주택은 다 됩니다. 자, 주택의 임대 관리. 여기다 또 임대업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 관리. 자, 임대 관리 등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제 임대요. 딱 문장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임대를 업으로 한다. 건물을 막 사다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네가 무슨 임대 사업자니? 말이 안 됩니다. 등. 그다음에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인데 여기 관리를 하는 전문가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을 건데 관리를 안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규모가 좀 적은 것들은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관리업 이런 식으로 관리를 업을 한다. 주택관리사니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토지의 관리 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라고 했지 토지의 관리 대행은 아니다. 자, 이런 문제 앞으로 계속 낼 겁니다. 한 문제 올해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컨설팅은 정말 괜찮아요. 부동산의 뭐를 바로 이제 이용 그리고 끝에 상담입니다. 여기다 개발업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개발 상담 그리고 무슨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에 그리고 관한 여기는 상담이지 다른 것도 안 되겠습니다. 상담. 시험 문제가 개발업도 나왔다고 합니다. 개발업 하다 무슨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여기도 개발업 그러면 개발 상담이지 무슨 개발업이요. 거기다가 개론 배운다고 투자 상담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투자 상담 한다고요? 아닙니다. 뭐 증권 발행, 감정 평가 이런 거 다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저런 거 아니요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나왔으니까 사람 나온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소속 임원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경영할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요 사람 대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대상으로 한 이제, 여기는 이제 중개업의 경영 기법, 중개업의 경영,
바로 경영무장 때문에 경영 누가 할 건데 저기 개업이기입니다. 경영기법이나 바로 이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자, 기법이나 경영정보의 뭐를요 제공을 여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공. 근데 여기다 이제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바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같은 사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도 아니고 임원도 자 임원이나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여기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물어볼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하냐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안 써요. 상업용.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건축물이고 내용만 좀 다른데 저기 이제 견본주택 바로 이제 요즘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용어가 달라졌잖아요. 바로 뭐 홍보관이라고도 요즘 많이 쓰긴 하는데 및 그리고 이제 주택의 뭐라고요? 분양. 여기 이제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 분양대행 같은 것도 나중에 실무에서는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건물 막 지어대요. 자, 그러면 분양대행 같은 거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0.4 이런 거 적용 안 되니까 2억 그럼 한 500만 원 받아도 괜찮고입니다. 분양대행. 근데 여기다 이제 분양업 그러면 딱 건물을 막 지어다가 분양을 업으로 하는 거 네가 뭐 건설회사니 그럴 겁니다. 말 안 되고요. 그리고 토지를 뭐 텁들고 쓸겠네. 토지 분양대행 있다 없다. 땅은 없다. 관리대행이고 분양대행이고 여기는 없다. 그런 거하고는 여기는 관련 지정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어차피 이사 오니까 입니다. 먼저 중개 의뢰가 있으면 그리고 자, 이사업체 그리고 도배업체는 뭐라고요? 자, 운영 그게 아니라 이사나 그리고 도배 어차피 이사 도배 하잖아요. 이사 오면은 도배업체의 그리고 뭐라고요? 업체의 운영 그게 아니라 소개입니다. 소개 그죠? 소개할서입니다. 소개 등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서비스입니다. 용역이 뭐라고요? 알선 또 여기다 용역 제공 이렇게 여기는 알선입니다. 알선이지. 자, 이사업체 바로 여기 이제 소개 대신에 이사업체 운영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거나 아니면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거나 그럽니다. 또 세 글자 들어가면 또 이상해 용역업 이렇게 용역을 업으로 한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세 글자들 다 이상합니다.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 그다음에 분양업 그리고 용역업 이런 것들은 다 X 너무 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에 저기 끝에 가서 배울 건데 권리분석 경매대상 부동산 그리고 권리분석이나 그리고 뭐 취득의 알선 취득의 알선 경물권 어떻게 취득할까요? 우리는 아마 저기 대전으로 갈 것 같은데 취득의 알선 그다음 이제 요거 좀 약한 거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 아니면 입찰 내가 그냥 입찰해 줄게 매수나 또는 입찰 신청에 뭘 할 수 있다고요?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조심하실게 모든 개업이 그럼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등록하는 것은 요건 등록 안 합니다. 이건 저기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권리분석 돼요.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취득 알선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지방법원에 저기 어떤 무슨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러면 안 되고 지방법원에 뭐를요 등록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입니다. 여기는 더 빡셉니다. 32에서 44시간의 바로 경매에 관한 교육을 받아요. 대표자만 받아요. 그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입니다.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부칙 그러면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거품도 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부칙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그럽니다. 자격증. 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서 간판도 다르고 경매도 못하고 업무적도 시도고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안 물어서 그렇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건 물어봤습니다. 모든 개업공사가 다 매수 신청 대리 이거는 부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까탈스러워도 이제 보면 금방 나오니까 문장 엄청 짧아요. 뭐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28회 때 문제래요.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기업본사가 중개업과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잘못 보면은 답이 쉽게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주택의, 그리고 임대관리 들어가죠. 임대관리 정말 들어갑니다. 임대업 그랬으면 X일 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발업이라고 안 했네. 2번, 부동산이 개발에 관한 상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자, 세 번째, 이제 톱 들고 쓸건네. 토지에 대한 분양대. 토지에 대한 분양대는 된다, 안 된다? 정말 저기 톱 들고 가서 쓸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토지에 대한 분양대 없어, 그런 거. 맞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분양된이지 뭔 토지에 분양된 당신이 무슨 택지개발 사업하세요? 입니다. 세 번째, 요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개업 맞잖아요. 중개업의 경영 맞잖아요. 경영기법의 제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주거이전을 부수는 용역의 알선, 용역의 알선 맞아요. 용역의 제공 그러면 이상하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79번 한번 보실까요? 79번. 여기는 중개 관련된 설명이 돼. 거기서 이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이런 문제 공단을 좋아해요. 바로 옳으면 O, 그리고 틀리면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뭘까요? 입니다. 자, 박스 한번 잘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법인인 개업공사는 토지에 분양된 업무도 할 수 있다. 근데 토지에 분양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은 안 된다니까요. 관리대행 분양대행 안 돼요. 입니다.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번 X. 자, 첫 번째, 기업번 X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4번, 5번은 답이 아닌가 봐. 입니다. 요건 조금 어려우면은 얘는 보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한번 보실까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부칙도 가능해.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합의가 안 이상합니다.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죠? 맞아요. 이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런 질문 조금 어려우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겸업도 맞았고, 겸업은 중개보수가 적용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정보 제공이다 보니까 0.9가 뭐가 있겠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 맞춰주고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야 0.9네, 0.5네 이렇죠. 그입니다. 지금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니은번 맞았고, 그입니다. 니은번 5. 자, 그러면 1번, 3번 중에서 답이겠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D급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관계 종료한 때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그 다음 지체 없이가 맞았나? 그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 며칠 만에 들어오더라. 그입니다. 열흘, 또 10일입니다. 열심히 생각하다 집에서 들어온 소리 안 하면 얼른 낼름 들어가야 됩니다. 지체 없이 틀렸고, 그입니다. 숨 넘어가겠다.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령에서 저 지체 없이가 틀렸습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연함 틀렸네. 그입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개업공사 갑이 임차했던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을은 개설등록 신청 시에 건물주에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주입니다. 전물주 밑에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에 바로 사용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맞았다 틀렸다. 누구래요? 다른 기업공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소 가서 또 잘라서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한테 동의받았니? 다른 기업공사의 승낙서입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넣었다는 겁니다. 1번 X입니다. 답은 이미 나왔는데 1번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문제도 이제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 쭉 한번 묶어놓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80번에 겸업. 여기다 이제 옳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겸업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옆에 83번까지 쭉 나왔네요. 자, 먼저 80번. 자, 겸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1번 보시면 모든 개업 공인주사는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응? 여기 모든 개업 할 수 있다. 가능하죠. 부칙은 여기 경매만. 그러니까 여기는 경영기법이니까 다 되죠. 그러니까 경기 일으켰다. 그거 잘못 보셨네. 그럼 경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아주 입이 방정이네. 또 입이 방정인데, 정말 그러네요. 하필이면. 여기 경 있네, 경.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데 경매. 여기가 그렇다는 거지. 하필이면 저 주책이 또 경이 있네. 개인 또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네. 요거만 되죠. 경영기법 그건 됩니다. 기법은 됩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한 60년대부터 중개하고 있었고, 경영기법 제공은 아주 최고로 잘할 겁니다. 자, 1번, 연험이 맞아, 게임입니다. 네, 2번 보실까요? 개인 또 답이 없다고 뱅뱅 돌고 계시겠네. 시험장 가고. 2번 볼까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법인인 개업공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여기서 이제 모두가 여기서 틀린 게 있잖아요. 모두 영위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여기가 있습니다. 정말 아까 보셨던 경매, 이런 게 바로 모든, 이게 꼭 맞을 것 같아도 아니다.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 부칙이 있다. 그입니다. 2번, 이런 문제가 정말 막연하게 써놓으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법인인 기업공사는 중개 의뢰는 의뢰에 따른 도배, 그리고 이사업체를 겸업으로 할 수 있대요. 이사업체를 겸업을 합니까? 아니요, 그입니다. 여기 소개를 하라고 했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거다. 운영이 되겠네? 말이 안 돼. 그러다가 등록 취소 당해. 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5번 보실까요? 이런 세대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기업부사는 20호 미만, 20호 이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건설되는 단독주택에 분양된 겸업 업무를 할 수가, 근데 없대요. 할 수 있다. 세대수 묻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저건 틀렸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1번에서는 겸업제한 설명에 대해 틀린 것, 이런 식으로도 유사하게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다른 법률은 아닌데, 공인중개사 기업부사는 공인중개사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거니까, 않는 업무는 겸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질문 가끔씩 나옵니다. 맞아. 게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제한하지 않으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2번 볼까요? 법인이 아닌 모든의 거품 무는 사람 하나 있다. 모든 기업공사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이렇게 여기 경매입니다.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시정들을 할 수 있다. 없는 사람 하나 있다. 누구? 부칙입니다. 부칙.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게임입니다. 세 번째,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거 맞았고, 그 다음에 분양된 사업은 맞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겸임할 때 겸을 받잖아요. 겸업제한을 위반한, 꼭 이렇게 제재를 마지막에 꼭 내서 시비를 거는 경우 거의 많습니다. 위반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재가 맞아. 그리고 이제 작년도 문제인데요. 작년도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저렇게 또 박스 또 다르게 해서 시험 문제 낸다. 자, 저거 아니면 83번 같은 형태. 요 정도에서 분명히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문제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기업번호 저기 세 번째 임대업, 저 세 글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입니다. 먼저 기업번 보실까요? 주택의 임대관리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의 임대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벌써 1번, 3번 두 놈 틀렸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 편하네요.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에 관한 상담. 된다. 우리가 많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상담 가능해요. 입니다. 개발 좀 해보시죠. 그래야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적게 나오죠. 비사업용이 안 되니까. 입니다. 괜히 또 정말 비사업용 되면 세금만 왕창 나와요. 니은번 다른 거 개발해봐라 그러면 안 해. 그럴 거니까 세금이 어째 그러면 귀가 쏠깃 할 겁니다. 그래갖고 개발하고 이제 개발 다 해놓으면 내가 분양하고 아주 그냥 마당 쓸다가 돈도 죽고 난리가 날 겁니다. 니은번 요건 가능해요. 그다음 디귿번 볼까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용역에 잘 나가다가 이상하네요. 용역의 제공 된다 안 된다? 좀 안 된다 하고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4번도 틀렸네, 3번도 틀렸네, 답은 나왔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된, 용도 딱 맞죠?
분양된 맞죠? 분양업 그럼 이상했을 건데 1번 들어가고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내가 써줄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번, 그다음 니을번, 미음번, 정답은 5번. 해서 이제 바로 여기 바로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아주 말끔했었고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83번 보실까요? 자, 저렇게 안 내면 이렇게 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기업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거래요. 겸업할 수 있는 거. 자, 1번 용도가 이상하네.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은 맞았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다고요? 농업용, 상업용이라고 해요. 저기입니다. 상업용. 1번은 틀렸고, 그다음 2번 여기도 또 톱 들고 썰었네.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땅은 안 돼. 얘기입니다. 관리대행도 분양대행도 토지는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에 바로 이제 제공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업을 대상으로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개업이 아닌 그랬네요. 아닌. 그러니까 여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개발 상담 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은 이렇게 쉽게 있습니다. 답은 쉽게 있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개업 공인주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하는 거. 근데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요. 이건 낙찰 받아주는 거지. 무슨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만큼 더블로 들어가게 5번 X. 그런 소리는 없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84번하고 85번까지 겸업. 아주 문제가 많은데 한번 84번 보실까요? 여기도 설명인데 겸업. 옳은 거. 자, 1번 보실까요? 토지에 분양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에 분양된, 토지에 관리된 안 돼. 땅은 안 돼. 게임입니다. 2번 보시면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나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된, 근데 상업용 건축물 잘 나왔고 분양된 잘 나왔는데 이제는 또 할 수 없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네 번째, 겸업제한 위반을 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또 제재 갖고 이렇게 시비 건다. 642개 겸임.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맞아요. 맞다. 제재 맞습니다. 642개 들어갑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수도 있다. 정령률에 딱 걸리면 8개 절단 나는데. 게임입니다. 오히려 4번 저지가 맞았습니다.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에 근데 등록하지 않고는 권리 분석일 건데 경매대상 이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부동산에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되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답은 4번이고 그리고 이제 85번 오늘 작년도 문제하고 유사하잖아요. 26회 때 나왔던 거 한번 보실까요? 법인인 기업공사가 여기는 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여기입니다. 모두 골라보세요. 모두 답일 수도 있어요. 여기입니다. 보실까요? 이런 문제는 개인 또 뭐 하나가 좀 빠질 것 같고 저기 3번, 4번에 눈이 가요. 눈이 가 그럴 겁니다. 그쪽 가시면 큰일 나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법 볼까요? 주택의 분양대. 들어가죠. 주택 들어가고 분양된 들어가고 분양업 그랬으면 빠졌을 건데 들어가 게입니다. 그러면 2번은 답이 아닌가 봐 게입니다. 그다음 니은번에 이제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정말 들어가죠. 또 무장 그냥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운영이라고 안 했는데 주거 이제 중개의뢰는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 그죠? 소개 맞잖아요. 전화번호 들어가입니다. 계속 다 들어가. 1번 볼까요? 자,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을 또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의 경영 누가 할 거예요? 저 개업이입니다. 경영기법의 제공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다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그냥 성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아주 문제 내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4개가 모두 맞았고, 문제 하나라도 좀 바꿔보지. 그냥 다 성의 없이 4개 다 맞았어. 자, 이런 문제는 또 시간을 빼앗아, 이거 막 2번, 3번 괜히 그냥 트집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답은 5번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고용인 문제도 정말 반드시 나오니까 고용인 55페이지 뭐 이런 것들은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맞출 수 있도록 이제 문제를 얼른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5페이지인데 고용인 이렇게 고용인 문제도 한 문제. 고용인에 대해서는 신고하세요. 그리고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문제에서 하나가 반드시 우리가 고용해서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용인 그랬습니다. 사용인.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 사람 그죠? 사람인데 물건이니 사용인. 그래서 고용인이라고 이제 문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들어왔다 신고라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고용 신고 그리고 나갔다 신고, 고용 신고하고 그다음 이제 종료 신고. 요즘 여기 자주 내용입니다. 종료 나갔다, 종료 신고. 옛날에는 해고 신고라고 했는데 야 여기는 스스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여기는 끝났다 신고, 종료 신고. 자 먼저 자 고용 신고는 자, 등록 신청할 때도 가능한데 언제 한대요?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개시 전입니다. 요즘에는 후즉시 자꾸 낸다고 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후즉시도 정말 안 되는 문장 업무 개시 전. 근데 여기다가 또 열흘 이내. 옛날에 열흘 이내가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열흘 이내 신고는 나갔다 신고가 열흘 이내고요.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라 하게입니다. 근데 나갔다 신고는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그냥 한 일주일 되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짐당한 며느리더니 다시 내쫓으면 안 되고 자 그럼 다시 영업해 이럴 거니까 7일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는 더 애매하고. 그래서 언제라고요? 열흘. 자 끝나고 나갔다 그러면 열흘 만에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온다. 열흘 이내에 이렇게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이제 지체 없이나 여기다 막 30일도 내봤는데 너무 엉뚱해서 그런다. 열흘 이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이거 업무정지라는 저제가 있습니다. 저제는 안 물어봤는데 업무정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간다.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별표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별표 1개월. 별표 1개월짜리는 다른 쪽 계약금 중에 반환채무 이행보장에서는 두세 번도 내봤습니다. 아직은 안 내봤는데 조심하시고 제재는 좀 약해 오게입니다. 열흘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고 안 하면 별표 업무정지 1개월로 얻어맞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책임이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민사 밥상 3개입니다. 민사 책임. 그러면 먼저 우리 고용인이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고용인이 손해배상. 그러면 정호범 고용인도 손해배상 책임. 근데 우리 개업공사도 완전히 똑같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도 똑같이 뭐해라 손해배상 1,000만 원 깨먹었다는 겁니다. 당신 책임지세요. 그러면 예 요소리밖에 못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은 똑같다. 연대. 우리 프론트물 꼭 이렇게 드렸을 건데 연대 책임. 그리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종업원한테 1,000만 원 먼저 물어주고 돈 내놔. 구상권 행사밖에 안 된답니다. 돈 없어요. 배만 들이대면 저거 이제 배를 째볼 수도 없고 큰일 납니다. 구상권 행사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형사 책임에서 정말 예외가 많다고 했습니다. 형사 책임. 그러면 우리 고용인이 징역이나 그럼 저기 3학년에 그리고 1학년에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은 우리 개업공사 근데 징역은 없다 뭐 벌금.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동일한 벌금형을 15회 때 그렇게 어려울다는 동일한 벌금형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건데 금액은 다를 수 있쪽입니다.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둘을 나란히 벌였네요. 이걸 뭐라 한다? 양벌.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징역은 없다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요 양벌 규정으로 책임을 져요. 양벌 규정이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작년도에는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벌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냈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리고 관리를 바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입니다.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벌금이 없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벌금을 300만 원 이상 얻어맞아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어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종업원 때문이니까
등록 취소 안 돼요. 이렇게 여기는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등록 취소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구상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상권 없죠. 구상권 없습니다. 구상권까지는 안 물어봐요, 여기입니다. 자, 구상권은 종업원을 대신해서 벌금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문단속 잘못됐다고 본인 책임이지 자기 팔자지 여기는 구상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그냥 요거 그냥 간단하고요. 밥상도 이제 행정 책임인데 검증이 이중소속입니다.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져. 종업원 뒷공문이 밟아보라고 있습니다. 행정책임. 여기는 뭐 등록 취소, 그죠? 그리고 업무정지 이제 받기는 어려워. 물론 소속은 자격정지 받겠지만, 근데 개업공사가 요 사람 대신해서 등록 취소나 등록 취소 3년 동안 용 못할 수 있다고요. 이중소속은. 그 다음에 업무정지를 이렇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근데 누구만 대신 얻어맞네요? 자, 종업원 대신해서 대위 책임. 요걸 대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위. 종업원 대신했다는 대위. 맨날 미버서 채권자 대위 그럴 건데, 대위 책임 우루. 우리가 대신 3년 동안 영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놈이 제일 무서울지 몰라 하겠습니다. 돈만 내면 나중에 돈 벌면 될 건데 요거는 문 닫아야 돼. 3년 동안이나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밥상 3개 뭐 이런 게 꼭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고용인 문제 바로 86번. 자, 86번 요런 게 이제 바로 요게 아마 28대 문제 나왔던 거. 자, 기출 문제입니다. 자, 86번 아주 괜찮고요. 고용인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1번 보실까요? 자, 1번 보시면 전자문서입니다. 인장 등록 가능하고 그다음 고용 신고도 가능하고. 자, 먼저 자, 고용신고인데 옳은 거 1번. 소속 공인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죠?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바로 정말 정답이 28대 요놈. 그때 이제 달라졌는데, 그때 이제 바로 냈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면, 중개보조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큰일 날 소리죠. 저기 중개보조인이 누군데 커피 타는 애입니다. 마스크 씌워놨고 수갑 씌워놨고 아무 짓도 못하고 입니다.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문장 정말 제일 엉뚱합니다. 어떻게 중개보조인 자격증이 없는데 확인 요청을 하냐고 입니다. 그건 소속이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소속 공인주사는 요청해야 된다. 그 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짝 바꿔놨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바꿔치기를 더 잘합니다. 2번은 너무 엉뚱한 소리고 얘가 제일 이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자 1년 이내에 사장님하고 나란히 손잡고 받고 있거니 4일 동안 빡세게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뭔 교육인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중개보조니 무슨 교육 받습니까? 직무교육. 교육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우리도. 그입니다. 세 번째도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정말 저렇게 30일일까? 집 나간 며느리, 개업공사는 소속 공인주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미 사무소 문 닫으라고 처분 떨어졌겠다.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며칠이래요? 열흘, 10일, 7일 같은데, 15일 같은데, 열흘. 이전하고 똑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외국인을 소속 공인사로 고용신고한 경우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그 다음에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결격이지, 결격입니다. 결격사에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하라고 이제 외국인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격증 땄으면 시도지사한테 물어볼 거요. 라고 할 거니까 5번도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5번이 약간 애매했어요. 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 아주 저거 편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답은 1번. 28일 때 기출문제였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7번도 괜찮아 보이고 고용신고인데 여기도 고용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중개보조를 고용하면은 옛날에 정말 저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를걸. 고용했을 때니까 고용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이미 늦었네. 여기다 열흘 그러면 어떡하니? 그입니다. 나갔다 신고가 열흘이지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닌데요.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 칠판도 있구만. 업무 개시 전 게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중개 보존의 모든 행위는 사무소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신나게 들고 패고 왔다. 그건 집팔자.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모든 행위 아니라고 했을 건데 저렇게 모든 행위 많이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에 우리 보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개업 보고 행위로 본다. 맞아다 틀렸다. 그죠? 업무상입니다. 이렇게 딱 길목을 알면 시험장 가면 답이 이제 보여. 입니다. 업무상이라지 뭔 소리 한대요? 사무소 안에서 벌어진 일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업공사가 중개보존을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려고 할 때는 사전이래요. 입니다. 무슨 점쟁인가 봐. 쟤 나갈 것 같아. 이런 거 하면 사전에 그럼 아주 서울에 미아리 가서 자리 깔고 있어야 되겠네.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나갔다. 그것도 열흘이나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데 뭔 소설을 쓴대요? 세 번째. 요거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한 경우는 소속 공인주사 자격증 그럼 됩니까? 저것도 이조에 온다는데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맞다. 답 여기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교부를 확인할 거예요. 또 서식에 발급을 누가 해줬니라고 발급 시도를 쓰라고 합니다. 그 도지사한테 물어보게 입니다. 네 번째가 맞아.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옛날에 저법이었는데 지금 저법이 아닐걸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죠? 가족관계. 주민등록법 고법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도 너무 엉뚱하고 입니다. 답은 4번. 하여튼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뒤로 보실까요? 뒤에 이제 88번에 중개보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얘도 기출문제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은 아주 용어종이 그냥 그대로죠. 중개보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한테 소속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현장 안내. 또 여기다가 확인 설명이라고 속였습니다. 일반 선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무하는 사람, 보조 하는 자. 그냥 용어종이 그냥 그대로 그냥 법전에서 베껴다가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맞아. 1번은 맞고. 근데 틀린 거 고르래요. 2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열흘 만에 신고하면 어디 터지겠네. 개업공사는 중개보존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 나갔다 신고, 집 나간 며느리 며칠 만에 꼭 생각하다가 들어와 열심히 생각하다가 종료된 경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렇게 맨날 숫자 바꾼다고 27회 때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7일 아닐 건데 얼마? 열흘. 그래서 열흘인데 무슨 또 여기다 7일이라고 아까 30일 정도 나왔더만 열흘.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네. 그리고 중개보조 수갑도 채워놨는데 인장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 맞잖아요. 그다음 이제 중개보조는 4번 외국인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 중개보존으로 결격사유가 없음을 아까 내는 소리가 뭐죠? 자격증도 아니다 게임이다.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연어 맞았고 게임이다. 그 다음에 5번 업무상 여기 나왔네. 중개보존의 업무상 아까 모든 행위 그래서 틀렸다고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권사 행위로 본다. 맞네요 게임이다. 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 이제 89번 이제 소속만 내봤습니다. 소속. 가끔 저렇게 중개보존만 소속으로 고용인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소속인데 옳은 거. 2번 보실까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에 소속 공인주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뭐 말이 되는 소리다? 아니다. 이것도 최근에도 저렇게 유사하게 내봤었다 합니다. 다 이수를 해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 안 돼요? 1번 X. 2번에 소속 공인주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다 가능합니다. 있다. 중개보존이 안 된다는 거지 가능해요.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보존은 소속 공인주사가 될 수 없지만 근데 소속 공인주사는 개업공사가 될 수가 있다.
이건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입니다. 등록한 사람이 개업이고 사무소가 개업인데 어떻게 소속이 개업이 될 수 있겠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사의 과실로 중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은, 손해를 입힌 경우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속 공인주사도, 그럼 사무소 겁나서 근무 못 하겠네. 소속 공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다? 아니다. 종업원이 사고 쳤을 때 개업이 책임을 진다고 이제 무슨 소리 하는데요? 4번 X. 저것도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몽땅 소리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경과사에 해당 여부와, 그러니까 7일 걸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여기도 바로 이제 처리기간이 좀 있겠는데, 바로 여기는 확인한다는 거 맞아요. 정말 다 확인합니다. 5번, 요 놈이 맞았고,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90번에는 여기 이제 틀린 건데, 고용인 또 저렇게 문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2번, 3번 다 이렇게 업무상 편하게 맞았죠. 업무 개시 전도 맞았죠. 2번. 그리고 자격증 확인한다는 거 1번도 맞았죠. 그 다음 이제, 자, 4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하면은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증 4번을 중개사무소에다가 게시를 해야 된다. 그죠? 원본. 저렇게 원본 4번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4번, 원본이지, 게임입니다. 장롱석에다가 원본은 고이 몇 시 넣을 거요? 코팅까지 해갖고, 게임입니다. 4번,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열흘. 그죠? 이렇게 맞는 질문 나온다고요. 개업공사가 중개보존을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중개보존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맞잖아요. 열흘. 집 나간 며느리 열흘 만에 들어온다. 열심히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아래쪽에 이제 91번 중개보존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아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유사하게 1번 보실까요? 자, 먼저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사에 중개보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없다 이중 소속으로 큰 문제가 돼요. 교도소도 가요. 그 다음에 2번 어째 잘 나가다가 보지 않는다.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 행위로 보지 않는다. 본다. 자, 이건 너무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피 타는 애가 수갑도 채워놨구만. 중개보존은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날이나 의무가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계약서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확인 설명해서도 안 되는데 뭔 소리 안 돼요? 소속이 그러겠지. 소속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공사는 중개보증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은 저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줬나?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아까 30일도 내보더니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얼마죠? 열흘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존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맞죠? 저기 행정처분에서 중개보존한테 무슨 업무정지를 어떻게 때리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중개보존 자리에 앉으세요. 대비책이. 이라고 해서 5번이 맞았습니다. 5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바로 92번, 딱 92번까지만 하고,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정말 이제 요거 이제 한 3주까지 쭉 했었던 그냥 2주 그냥 한번 본 것 같은데, 오늘은 딱 요까지만 하고, 얼른 공법 풀로 가야 되잖아요. 오셔야 됩니다. 민계공을 정말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한 시간 만에 후다닥 해치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만 보고요. 진짜 공법하고 민법하고 저 왼수 같은 민계공을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찬바람 나면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가슴만 그냥 콩당골당 끼니까 지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92번. 자, 그 다음에 고용인과의 이제 설명인데, 요거 26회 때네요. 옳은 거. 어떻게 출제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비슷해요. 자, 1번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시도지사한테 그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죠? 맞죠? 아까는 무슨 중개보존이라고 해놨습니다. 중개보존 뭔 자격증이 있어? 소속이라고 해야지. 1번이 정말 맞았습니다. 1번 맞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고용신고인데 무슨 또 열흘이야?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한 경우는 지금 들어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가 아니라 그 업무 개시 후, 그리고 열흘 이내 아주 너무 여유 부리시네.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다 사무소 문 닫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언제?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무슨 소속이 저렇게 3시간, 4시간 잠깐 줘나? 소속 공사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슨 교육 받는다고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무슨 직무교육. 중개보존이 발제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 행위로 추정한다. 뭐라고요? 본다. 내가 지금 민법 문제 풀고 있나? 이랬다고 합니다. 무슨 추정이 왜 나와? 본다지, 본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나 추정 간주를 배우는 거지, 뭔 또 이렇게 법령에다가 추정이라고 내냐고 합니다. 얼마나 그냥 소스 쓰려고 이제 고민 하다가 저런 문장을 썼을까? 네 번째, 추정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과실로 자, 인했던 불법행위로 중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근데 뒤에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나왔구만. 갑자기 중개보조는, 그럼 연대는 뭐래? 그입니다. 중개보조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런 게 정말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냥 그렇게 많이 어렵지, 쉬운 편은 아니었었고, 약간 난이도는 있었고, 그입니다. 92번, 1번. 여기 이제 26회 때 기출문제였었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장등록도 이제 꽤나 나올 건데, 인장등록은 정리를 또 한참 동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휴업. 그 다음 시간도 지금 계속 뭐 중요한 질문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전속중개기야. 다음 주가 정말 제일 중요하겠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이렇게 그냥 오늘 또 이제 도서관에 싸가고 내가 그냥 책 한 권 다 풀어야지 해갖고 그거 풀려고 이제 도서관 가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먼저 학원에 꼭 오셔가지고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출근 도장 잘 찍으면 합격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